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김정은이 어떻게 해괴망측한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사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대적으로 김정은은 당전의 정치국 확대 회의 때마다 간부 인사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년 2월에 있었던 당정인의 정치국 회의에서 바로 이만건 당정인의 조직부장을 해임한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잠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기간은 아마 검토를 받고 혁명화라는 기간을 다시 거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았지만 이제 이만건도 내년 당제 8차 대회 때는 이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실권을 잃고 당정인의 부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권한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북한에 김정은이 올라와서 인사이동,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인사이동 몇 가지를 실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해괴망측한 것은 바로 최룡해입니다. 황해도당 책임비서로 있다가 당정인의 조직부 부부장으로 올라왔던 직후에 바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으로 차수를 달고 일약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군대도 나가지 않았던 최룡해는 바로 차수의 계급장 오송장군이 돼서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다시 오송장군에서 강등돼서 조직부 부부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조직부 부부장으로 또 강등되었다가 또다시 그 조직부 일부부장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핫바지로 불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지도부 일부부장 자리는 바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룡해한테 권력에 집중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김용남이가 있던 자리, 즉 핫바지 자리라고 불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슬쩍 돌려놓습니다. 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운전기사도 교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것이 첫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당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벼락 출세하고 당전의 정치국 위원이 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용철입니다. 당시 당정위원회 통일전선 담당 비서였던 김양곤이 차 사고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 TV방송에 출연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김양곤이 암살됐는지 아니면 진짜 차 사고로 죽었는지는 한 달 후면 판명될 거다. 왜냐하면 김양곤이는 당 통일전선 사업부장 겸 당 비서였기 때문에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원동용과 같은 제1부부장, 즉 통전부 제1부부장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순차적인 인사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김용철이가 가게 됐다면 이거는 문제가 다르다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김용철이가 통전부장 겸 당 비서로 전격 발탁된다면 이것은 온화한 김양곤을 제거하고 김용철 강경파를 올려놓기 위한 음모가 있는 암살이라고 봐야 한다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후에 바로 전격적으로 정찰총국장이 당 통일전선 사업부장 겸 당 비서로 전격 발탁됩니다. 당정인의 부위원장급은 대장입니다. 한갓 정찰총국장이 일약 노동당 비서가 되고 가장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이 됐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인민무력부에 있던 사람이 당 통전부장으로 온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 통일전선사업부 비서는 김용순이도 마찬가지고 김중림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당정인의 비서로 있던 사람들이 이동하든지 아니면 통일전선사업부 제1부부장이나 거기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부장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인민무력부에서 직접 발탁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평통 부위원장이었던 이선고는 벼락 출세하여 북한의 외무상으로 갔습니다. 군 출신이 외교부장이 된 것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선곤이 벼락 출세하여 외교부장으로 승진한 것은 김용철의 뒷배가 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용길 총참모장, 한때 수총설이 나돌았던 이용길 총참모장이 잠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어느덧 조직부 부부장으로 나타났고, 즉 인민군 대장이 조직부 부부장으로 간 것도 이상하지만 또다시 이 사람이
사회 안전상으로 옮긴 것도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난 이용길, 죽음의 나락에 떨어졌던 이용길이 바로 이제는 사회 안전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사회 안전상은 대장을 달 수 있는 자리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민군 총참모장을 하던 사람이 사회 안전상으로 간 것도 드문일입니다. 한때 백항림이라는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사회안전상을 한 적은 있었지만 항일발산 1세로서 상징적인 인물로서 사회안전상에 가서 앉아있을 뿐이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참모장을 했던 이용길이 9.4일생으로 살아나 총참모장 자리보다 몇 단계 아래인 사회안전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합참의장이 경찰청장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임명을 해도 바로 사표를 내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해괴망측한 인사는 바로 현송월과 이병철입니다. 현송월은 몇 년 전까지만 3, 4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인민군 대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15년 12월 달에 중국의 모란봉학단 단장으로 나왔던 것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공연을 취소시키고 바로 북한으로 되돌아갔고 급기야 그 다음에는 선전부 부부장으로 전격 발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민군 상장의 지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령이 중장으로 진급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저도 31살에 대작급 직책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괴망측한 인사 이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찍어주면 바로 소좌가 대장도 되고 대좌가 상장도 되는 이상하고 해괴망측한 일들이 바로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어린 김정은이 독재 정치와 공포 정치로 이끌어가는 비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독재 국가에서도 이런 해괴망측한 인사와 또한 유례없는 총살 정치, 공포 정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히틀러도 이렇게까지는 한 것 같지 않습니다. 히틀러를 능가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병철은 군수공업부 부부장에서 벼락 출세하여 군수공업부장이 되었고 상장이 되었고 상장에서 벼락 출세하여 오송장군 즉 차수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북한이니까 가능합니다. 김정은에게 충성만 하면 벼락 출세하여 상장이 오송장군 차수도 되고 원수도 될 수 있는 나라. 김정은의 생남을 출산하면 대좌에서 상장, 선전부 부부장까지 되는 나라. 이것이 오늘의 북한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북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례없는 공포정치와 총살정치, 해괴망측한 인사이동 때문에 북한의 고위층들이 지금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떨고만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이제는 김정은이 자기가 있는 당좌인의 간부들, 당정인의 부서들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좌인의 간부들까지 믿지 못하게 된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오늘도 광명도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광명도TV 1주년이었습니다. 1주년 동안에 40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이 구독을 신청해 주셨고 저를 후원하고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명도TV 1주년을 맞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고 코로나19가 잡히고 잠잠해지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팬사인회도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쓴 책도 드리고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모두 물러가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